청문회 가서 제가 제 심정을 솔직하게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창구 후보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역사의식이 부재합니다. 국민적 수치심과 아픔,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국정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오늘 국회에 제출키로 돼 있는데요. 청와대가 과연 제출을 강행할지, 결국 문창극 카드를 포기할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율 명리대 교수, 조수진 동아일보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조 차장, 오늘, 원래는 이제 오늘 5시에서 6시 사이에, 임명 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가도록 네. 일단 예정은 돼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청문회를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유동적이 됐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 사람이죠. 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예.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서 예.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 중앙아시아 순방 첫날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그 한 8시 반까지 3시간 네. 정도 우리 시간으로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 네.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인데 아마 좀 전에 카리모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3시 40분부터 기자회견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식 일정이 없다는 거죠. 네. 예, 일단 그 사이에 아마 이제 국내 정보를 들으면서 뭐 어떤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 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에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면 자율투표, 당론 투표를 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가 이미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창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언론계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그널이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거고요. 거기다 이제 서청원 전 대표가 또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에는 문창국 후보자의 결심은 시간에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달렸다. 자진 사퇴 말고는 다른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그 야당에서 지금 오히려 뭐 일부에서는 뭐 청문회 가면 안 된다, 자진 사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야당의 속내는 저는 청문회 제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새누리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말로는 청문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야 이게 좀 청문회 가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한 걱정이 쌓일 가능성이 높죠. 문창극 후보자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청와대의 기류도 중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어떤 판단도 중요하고 그럴 텐데 일단 문창극 후보자는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오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들을 청문회에 가서 제가 꿋꿋하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오해라는 얘기에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그 뭐 이해를 못한다는 표현을 좋게 얘기하면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분이 계속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본인이 그런 계속 이렇게 말을 바꿔요. 맨 처음엔 뭐 윤치호의 일기를 인용했을 뿐이다. 게으르다는 거. 그 다음에는 비숍 여사의 책을 인용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하고 한 가지 내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전 제발 온 국민들이 그 1시간 5분짜리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올려놨죠 지금. 올려놨죠. 예. 그러니까 보셨어요? 그 한 번 반을 봤습니다. 예, 예. 제발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뭐냐면 이분이 주장한 것처럼 게으르다는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인용해가지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참 그 인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비숍 여사의 책을 읽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네. 그분이
그 번역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비숍 여사가 주장하려고 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예. 더럽고 때가 이렇게 붙고 있고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영상에. 벼룩 잡고 이 잡고 이라는 거 설명까지 해줘요. 이 더러워서 나오는 그 펄떡펄떡 뛰는 이라고.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예. 비하적인 목적을 위해 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 예. 비숍 여사가 그 후손이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건 기가 막혀서 펄쩍 뛸 노릇이다라는 얘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오해라 그러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한 걸 오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창극 후보자가 오전에는 저의 신정을 꿋꿋하게 청문회에서 알리겠다. 네.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일단 청문회 요청서를 내고 네. 청문회까지 가는 걸로 결정을 본인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기류는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서청원 의원의 네. 이야기도 했지만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어제만 하더라도 청문회 검증을 반드시 거치면 모든 오해가 풀린다라고 했던 이완구 원내대표마저 의원들의 자율 표결에 맡기겠다 해서 사실상 문창극 후보자에서 방어벽을 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가면서 제2부속실 직원들을 모두 남겨놓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봉근 비서관 등을 통해서 이 국내의 정확한 여론을 계속 듣고 결정하겠다. 네. 이런 뜻 아닌가도 싶고요. 네. 하여튼 그 내막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뭐랄까요? 아까 지금 서청원 의원은 이제 친박의 맏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네. 이완구 원내대표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을 살짝 지금 방향을 틀었다면 이게 뭐랄까요? 청와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 또는 무슨 교감하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야 될 어떤 것 같습니다. 판단에 의해서 했을 네. 걸로 가야 될까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중에서도 친박. 해서 진짜 친박이다 해서 진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서청원 의원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은 여당이지만 감싸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는 청와대와의 어떤 조율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켜보자고 했지만 하루 동안의 민심을 더 들어봐도 이거는 사퇴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감쌌다가는 네.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조계종의 최고 입법기구죠. 중앙종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종교계 갈등으로도 빚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보수적인 대한변협마저도 문 후보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고 또 종교계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영국입니다. 청와대가 뭐랄까요? 이제 사면초가 아주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여파가 또 보통 근데요. 사정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파가 있겠죠. 하지만 만일 문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하고 계속 청문회까지 가서 표결까지 넘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표결을 했는데 이게 비밀 투표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일 거기에서 안 됐다고 치면은요, 제가 볼 때 그때 올 충격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충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차피 이미지에 지금 금간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금간 거를 적당한 선에서 다시 이렇게 떼올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수습을 하느냐, 예. 아니면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깨진 다음에 조기 레임덕 소리 들으면서 7.14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목소리 막 나오고 730 재보선에서 봐라 그러고 난리 법석 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지금 조기 수습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을 전 서둘렀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왜 그러냐 하면 서청원 전 대표는 자꾸 전당대회에 앞서서 이 김우성 의원이 제기하는 이 당의 독립성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네. 취약스러운 이미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미리 선수를 치고서 얘기를 함으로써 청와대 할 청와대와 말하는, 할 네. 말 한다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내부에서 특히 이제 초선이라든지 이런 반발이 많은 그런 의원들을 봐라, 내가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할 테니까 좀 믿고 따라보라는 그런 포석도 아울러 네. 줄 수가 있는. 그래서 뭐 청와대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그렇죠.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네. 듭니다. 7.14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당권 주자들이 바로 문창국 후보자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죠. 박종희 전 의원의 워딩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서 의원을 친박계 좌장, 맏형이라고 한다. 오늘 서청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당에서 큰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줬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문 후보자를 이 암덩어리에까지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후보자를 암덩어리로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보면 해석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지. 예. 그러니까 서 이게 의원이 암덩어리는 좀 당의 지나친 표현인 것 같아요. 암덩어리로 후보자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설까지 했다는 거는 네. 이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7.14 전당대회 또 그리고 바로 이어질 7.30 재보선은 담보받기가 어렵다. 이런 그렇죠. 어떤 현실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볼 때에는요, 이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4개, 7개, 6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월호 참사부터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는 사실 자체는 지금 만일 문창극 후보자를 안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문제가 걷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5시에 아마 제출한다 그러죠. 5시에서 6시 6시 사이로 사이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전에 모종의 문창극 후보자의 모종의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의가 안 나온다면 아마 야당은 좋아할 겁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구원파에서 걸어놨던 거죠? 그런 거죠. 예. 아니, 뭐 지금 워낙 상황이 좀 예. 뭐 엄중한 상황이어서 예. 뭐 약간 새누리당의- 그런데 이제 이 청문회까지 가서 투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청문회 가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해요. 그게 인준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방법. 그게 이제 그것도 좀 복잡은 하죠. 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혁 의장이 과연 직권상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하느냐. 지금 굉장히 국회 선진화법 예. 때문에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고민이 돼서 표결 넘어간다 그러면 더 큰 고민에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문 후보자에게는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문 후보자에게는 그리고 청와대로서는 이제 이게 문 후보자가 일단은 현재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일종의 지금 다른 장관들도 있지만 국정원장도 있고 일종의 무슨 방패 역할을 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예. 문 후보자가. 물론 그럴 수 예,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고 하지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서로 얽혀 있는 것 아닌가. 예. 또 이제 문 후보자가 그만뒀을 때 미칠 어떤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책임론까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청문회까지는 가고 투표를 하지 않는 쪽 그런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가 문득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번 문창극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 이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문창극 후보자에게 버티라고 요청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요. 이 문창극 후보자가 여기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청문회를 가서 또 청문회를 3일 동안 거치고 또 국회 표결 가는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상정해 볼 때 버티면 훨씬 더 큰 여권의 부담이 맞습니다. 생긴다는 거죠. 올 거다.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야당 네. 입장에서는 길게 갈수록 좋은 갈수록 겁니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가 제출된 20일까지 청문 경과를 모두 그렇죠. 마치면 되기 때문에 예. 7월 초에 본회의가 그러면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바로 730 재보선 직전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730 재보선이 있은 다음에 8월 15일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광복절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축사가 기다려지고요. 네. 또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관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그 냉각되는 한일 관계도 감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볼 때 참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지금 일본이 고노다마 흔들게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 재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주목을 받고 이럴수록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문창극 후보자의 대일관이라든지 역사관 문제는 더 부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어떻게 묘하게 시기까지 그렇게 얽혔는데 만일 고노다마 20일 날 일본이 뭐 발표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다. 지금 문창극 후보자 문제를 놓고 아마 청와대가 아마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을 것 회의를 같은데 아마 거듭하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긴박하게 지금 여론도 파악하고 회의도 하고 예. 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쪽하고도 연락을 취하면서 뭔가 대응책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좀 다른 얘기 한번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죠. 네.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군주론을 선물한 게 좀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먼저 공개를 했죠. 자기한테 네. 이런 책을 보내왔다.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려대 은사인 최장집 명예교수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예. 그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일단 선물한 책이 군주론이라는 것. 예. 그다음에 최장집 명예교수가 처음에는 손학규 상임고문의 멘토였는데요.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멘토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안철수 공동대표와는 결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장집 교수가 차세대 리더로서 야권의 차세대 리더는 안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안희정 가능하고 지사에게만 준 건지 그거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네. 해석을 염두에 두고 안지사가 예.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최장식 선생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뭐 최장식 선생님의 그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자거든요. 네. 사실 예. 고대 아세요? 저고요. 예.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대의 지평을 연 사람이 마키아벨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잘 얘기했을 뿐이지 너 이렇게 무자비하게 굴어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선생님으로서 제자한테 네. 너 권력의 속성을 네가 잘 알고 정치해라 임마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 감이니까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창극 후보자 관련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예. 저희들 뭐 다른 또 뭐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뭐 이야기 나눠보다가 혹시 또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